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야, 요즘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실상 악플로 정평이 난 유튜브에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로 인해서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쟨 악플에만 시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댓글들을 마주치니까, 와, 눈시울이 다 붉어지려고 그래요. 뭐, 감동했다는 이야기부터,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걸 유발하고 찍었던 방송은 아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에 너무 힘을 얻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아니, 너무 거기에 재미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댓글에 대한 댓글 영상은 이걸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댓글에 대한 댓글 영상은 한동안은 좀 자제하려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대한 댓글 영상. 자, 후후히이잉님께서,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프유님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먼 때 이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때 소위 전문가들 피신한 사람도 상당하고 해서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우 드림타운 여기 다시 입성하셨는지요? 전 아포유님이 원래부터 부자였고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광고적 건설사 편인 줄 알았거든요. 아하하하. 일단 제가 건설사 편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년간 건설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0년간 마케팅 팀에도 있어 봤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도 해봤고요. 그리고 영업도 해봤고요. 기획도 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건설사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설사 애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 개 현장당 7%면은 잘 나는 수익률이에요. 건설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못합니다. 역대 지금 제가 2005년도에 근무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분양가 규제는 명칭만 바뀌어서 있어 왔어요.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7% 정도 수익 나는데 한 개 현장 잘못 들어가면요. 거기서 3, 40%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게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렇게 건설사들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다 보니까 제가 친건설사 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건설사와 관련돼서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다면은 기회가 있다면은 영상을 갖다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리먼 때 이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어, 전 사실 리먼 때 불을 더 크게 높여간 시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사실상 다가구 주택을 매수했는데 그때 그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이유가 그냥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쳐서 매수했다고 하지만 분석은 다 들어갔죠. 그 다가구 주택이 매매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발생됐어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이. 안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가격이 3억 5천밖에 안 했어요. 대지 38평짜리. 그러니까 침을 흘렸던 거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30년 차.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 다 30년 차가 도래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재정비 사업 연한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개발도 노릴 수 있고 수익률도 들어오고 이런데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을 안 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하고 한동안 계속 그 다가구 주택 보증금을 갖다가 돈을 아껴서 월세화를 시켜가지고 어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거기서 한 150만 원 이상도 월 수입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다섯 가구를 갖다가 전세를 갖다가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더군다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세 상승률이 다가구 주택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 150만 원씩 들어왔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 제가 그 당시 월급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50에서 3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와이프가 돈 아끼겠다고 한 달에 150만 원 생활비로 버텼습니다. 저희 둘이 사는데. 어쨌든 월세 수익률 150에 한 달에 150씩 아꼈으니까 한 300 정도를 재테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년이면 3,600이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15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한다는 게 물론 그때는 좀 물가가 좀 지금보단 쌌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150만 원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돈을 아꼈냐. 한겨울에 저희 집사람이 한겨울에 그 보일러 비용 아깝다고 난방비 아끼겠다고 한겨울에 파카만 입고 살았어요. 하하면은 하얀 입김이 집안에서 나요. 그래도 난방을 안 했어요. 그 난방비 아끼겠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 고생하고 일하고 왔다고 난방을 틀려고 해요. 근데 와이프가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난방을 틀 수가 있나요? 안 틀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파카 입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30년 된 주택이다 보니까 단열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서 샤워하려고 들어가잖아요. 와, 그때 그 소름 돋는 기분. 소름 돋는 기분이 아니라 소름이 돋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온몸에 힘을 줘야 돼요. 너무 추우니까. 온몸이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팁니다.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게 정말 좀 그때 힘들었던, 지금은 추억이에요. 하지만 그땐 추억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생겼던 건 오기예요. 이런 상황도 견디는데 내가 성공 안 하나 두고 보자. 난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오기가 생겨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누군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기분 나쁠 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분노를 갖다가 다른 데 발산을 시켜요. 세상을 탓하고 남한테 분노를 발산하고 증오의 대상을 삼고, 그 너무 아까운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 분노를 갖다가 다른 데 표출하지 말고 이걸 내 안에 묶어두면은 이 분노가 나가는 걸 갖다가 절대 바깥으로 분산시키면 안 돼요. 타인한테 그 분노를 풀면 안 돼요. 이걸 내 안으로 응집시키면은 이게 오기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는데 내가 성공 못하나 보자. 그럼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오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요. 이 노력은 다른 사람들하고 노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오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그런 오기를 갖고 나서 회사에서 사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직원이 아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은 아니었고 거의 고문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오기가 생기니까 그 뒤로
저는 저희 회사 사장님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 때 저희 그룹 서열 넘버 3위 한테도 직보가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제 목적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건설의 사장이 되는 게 사실은 애초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만약 저랑 같은 회사 다녔던 분들 있으시다면은 비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창피해가지고 저희 직원 사람들한테는 목표는 무조건 임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제 목표는 사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장될 각오로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피 터지게 일했죠. 어쨌든 회사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런 오기를 가진 사람, 그냥 열심히 하려는 사람 상대가 안 돼요. 자, 더군다나 와이프가 그 추운 겨울,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샤워를 하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도 참 똑같았겠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돈을 갖다 아끼는데 제가 돈을 허투루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건설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처음엔 마케팅 팀에 있었어요. 전국 여러 개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KTX 타러 서울역 가고 뭐 거기서 타고 거기서 또 다시 택시 타고 가고, 그것보다는 내 차 몰고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필요한데 돈은 함부로 쓰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2006년식 아반떼 중고차를 갖다가 타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판 시점이 제가 이 차가 15년 차가 됐을 때 2009년도에 차를 새로 바꿨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그때 새로 산 차가 SM3입니다. 지금도 저는 SM3 그 차를 몰고 다녀요. 자, 이렇게 해서 돈 얼마나 벌었냐고요? 여기서 질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가온 주택을 매도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우 드림타운 푸르지오 여기에 다시 입성하셨는지요? 맞아요. 이 당시에 푸르지오 아니었어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대우 드림타운이었고요. 여길 갖다가 도장 바꾸면서 푸르지오로 바꾼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저는 이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1억에 샀죠. 3억 5천짜리를. 그리고 나서 팔 때 7억에 팔았습니다. 어이씨,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 혹시 의심되시는 분들 검색해봐도 좋아요. 제가 주소 다 불러드릴게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88-6번지 등기부등본 띄워보시면은 거기에 이종원 이름 석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언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서울은 아니에요. 경기도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건 국민주택 규모 초과예요. 그리고 또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거기다가 토지 200평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건 서울 경기 아니고 지방에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200평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분양권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오피스텔이고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좀 적죠? 생각보다 많이 적으실 거예요. 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 투자자금 전문가들 뭐 집 수백 채 있다?
뭐 난 집 100채 있다. 뭐 강의하시는 분들 30채 있다. 전 지금 제가 성장한 속도에 만족합니다. 제가 성장한 속도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대우 드림타운을 갖다 다시 들어갔으면요. 이 정도 자산 규모 못 만들었죠.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전 안 가요.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안 가고요. 전 사람들이 안 몰리는 지역을 갑니다. 전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악의 상황일 때 그 시장만 참여를 해요. 왜 언젠가 회복 시점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왜 최악의 상황인지를 아니까. 뭐 이런 투자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더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병인가 봐요. 말을 갖다가 한 20분 넘게 혼자서 떠들었더니 잠깐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자, 부동산을 갖다가 몰려다니는 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금에 쪼들릴 정도 무리한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안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다가올 주택도 그랬고 항상 들어가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재밌는 현장들 많아요. 일단 투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를 바라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은 부자가 하늘이 내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자 부모를 만나야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계시고 자수성가형 부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자수성가형 부자는 존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항상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아이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런 부자들 잘 안 봐요. 전 정말 자수성가형 부자들만 보려고 하고요. 자수성가형 부자들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이러는 부만 생각하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같은 회사 다녔던 분 중에 최 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까지는 못 밝히죠.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 차장님이었고요. 야, 이분 정말 굉장했어요. 굉장한 게 뭘로 굉장하냐. 정말 돈을 허투루 쓰질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도 학을 띄었어요. 어느 정도로 돈을 아끼냐. 이분은 캔커피 하나를 사드시질 않았어요. 그럼 직원들끼리 같이 매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그 커피 회사에서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맥심. 그거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풀어서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점으로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돈을 아끼는 분이었어요. 이분 결혼할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 살까요? 과천에 레땡땡 아파트 살아요. 저는 이런 부자들만 보이더라고요. 자, 부자를 논함에 있어 그 부의 기준도 달라요. 사실은 왜 부자들을 갖다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부자들만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부자들을 보세요. 주변에 그렇게 다 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부자들만 있나? 오히려 그런 부자들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경제 공부 안 배웠으면은 사기만 당하고 다녀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은 사기를 갖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만 당한 줄 알지만 절대 아니에요. 사기꾼이 있는 곳은 부자들 옆에 더 많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정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기 쳐가지고 얼마나 뜯어내겠어요. 부자들 옆에 항상 사기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
제가 이 말 드리는 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오히려 어설픈 부자들이 사기당하고요. 저 같은 놈은 사기 안 당해요. 전 이미 사기 당할 만큼 당해봤고, 사기도 봐야 돼요, 인생에서. 그래야 그 분해가지고 또 다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죠. 물론 사기 안 당한다는 사람이 제일 사기 당하기 쉬운 케이스라고 하지만, 그 사기를 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면은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큰 돈이 투자될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모르면은, 나한테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나보다 모르면 안 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알고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을 사기칠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사기 안 당해요. 자, 일단 또 말이 샜어요. 부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한 가지 더. 와, 나는 집도 없어, 전세 살아. 그런데 외제차 몰고 다녀. 그러면서 세상이 불평등하대. 세상을 욕해. 돈 있는 놈들 욕해. 그러면서 외제차 몰고 다녀. 또 양극화가 너무 대한민국의 문제래. 심각하대. 그러면서 자본주의 산물인 스타벅스에서만 커피 마셔. 왜? 가난한 옆에서 1,000원짜리 커피 파는, 1,500원짜리 커피 파는 영세 상인들 안 도와주고, 오히려 자기는 자본주의의 상징에 돈을 쏟아주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전세 살고 있는데 해외여행 다니면서 투기꾼들을 욕해. 사실상 투기꾼의 진실이라는 방송도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방송만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잡담 노가리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세상을 갖다 좀 깊게 파고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그렇게 투기꾼들의 세상 아닙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잡담성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세상이란 건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쏟아부은 열정에 보답을 해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장담할게요.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다. 10년 이상 저보다 열정적으로 살았다. 근데 난 읽은 게 없다 싶으신 분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고용해서라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면요, 이룬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아포유 만든 지 이제 불과 4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있으면 한 4년 차가 돼요. 제가 읽은 거요? 저희 카페 회원 수 뭐 많진 않지만 63,000명 넘습니다. 제가 읽은 거요? 회사 나왔을 때 자본금 하나도 없이 아포유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달에 돈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어요. 허풍 같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요, 저 강의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20차까지 강의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100명씩 오고요, 50명씩 오고 꽉꽉 찼어요. 항상 제 20차까지 강의할 때, 오프라인 강의할 때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강의하면요, 나머지 다 남는 돈이에요. 대관료 빼고 다 남는 돈이고, 다른 강사들 막 5만원, 10만원씩 받는데 저 3만원씩만 받았어요.
그래도 그 강의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 차 한 대 사줬습니다. 그냥. 뭐 이젠 돈은 벌면 써야죠. 그때처럼 뭐 그렇게 지독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와이프 차 사준 게 뭐죠? 소렌토? 소렌토 사줬어요. 자, 제가 돈 벌려고 지금 이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돈 벌려고 방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 돈 벌려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강의가 제일 쉬워요. 오프라인 강의하면 돈 벌기 쉬워요. 근데 전 오프라인 강의 포기했어요. 왜? 돈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전 언론사를 갖다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사를 만들었을 때 내가 쓴 글을 찾아와 주실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관종이죠, 뭐. 어느 정도 세상엔 성공에는 관종이 필요합니다. 관심 종결자. 저 관종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언론사 창단할 거예요. 부동산 전문 언론사.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샜네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론사, 부동산 전문 언론사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목표한 것보단 좀 늦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포유가 만든 언론사,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자, 어쨌든 결국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방송했는데요. 더 이상 댓글놀이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제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동산 정보 또 다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썰로 풀었는데요. 썰이 어떤가요? 좀 자연스러워졌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아포유님, 아포유님은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없어요. 아포유님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운동을 잘해.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 너무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는 친구들 너무 농구를 잘해. 어떤 애들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애들은 정말 머리가 똑똑해. 어떤 애들은 정말 창의적이야. 어떤 애들은 뭐 하다못해 악기를 잘 다뤄. 어떤 애들은 키가 잘생겼어. 키가 잘생겼어래. 미쳤나봐. 어떤 애들은 키가 커. 어떤 애들은 정말 잘생겼어. 혹은 예뻐. 전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저보고 머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제 고등학교 때 제 동기들 이 얘기 들으면 폭소합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들 이 얘기 들으면 폭소합니다. 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었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력이 아니라 재능, 테넌트, 달란트, 뭐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성공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오기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오기가 생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무조건 따라잡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가져보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뼈에 사무쳐서 세상이 원망스럽다면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라는 오기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인생이 바뀔 사람들 숱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재능 오기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마세요. 내 안에서만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여유있게 보이세요. 내 스스로한테는 절대 여유롭지 마시고요. 그런데 성공 못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을 시청해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좀 어쨌든 오늘 방송 뭐 썰로 풀기 시작해서 썰로 끝나는데 좀 주제 넘는 이야기가 많았다면 좀 죄송하고요.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진짜 이제 분석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들, 지금 기획한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획한 것들 다시 풀어드려야죠. 댓글놀이 이제 정말 그만할게요. 한동안은 그만하고 한 분석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영상 최소한 5개 이상 올리고 그 이후에 댓글놀이 혹시 필요하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지금 너무 행복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행복에 젖어가지고 좀 말이 많아졌네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 주제가 다음 영상 8월 최고 폭등단지 베스트 15 이게 다음 영상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 바로 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